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품격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무게까지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실수조차 개성으로 보이고 화려한 색깔도 어울림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옷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입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가을은 색의 계절입니다. 옷 한 벌의 색이 여러분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고른 옷 색깔 하나가 남들이 보는 인상을 결정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며 자신의 옷차림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 늘 무채색이나 칙칙한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지인 모임에 나갔는데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화사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옷의 색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존중을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겉모습에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그릇을 보고도 마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옷의 색은 그 그릇의 첫인상과 같습니다. 밝고 단정한 색은 신뢰와 존중을 부르고 칙칙하고 무거운 색은 무심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옷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적절한 색을 고르는 것은 상대에게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색깔의 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반응은 본능적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옷 색깔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가을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관계에서 존재감조차 잃게 만드는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을 귀티나게 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색도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나이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색, 그리고 이번 가을 반드시 챙겨야 할 10배 더 고급져 보이는 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색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옷색 하나가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아예 대화의 기회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뒤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오래 입던 회색빛 니트를 입고 갔습니다. 옷은 깔끔했지만 칙칙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와 눈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더 화사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존재감 없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히 늙어 보였구나. 반대로 같은 모임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짙은 네이비 재킷에 가을빛이 감도는 카멜색 머플러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이 아니었지만 품격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옷의 색이 주는 인상 차이가 관계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 7초 안에 상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평가의 70% 이상이 옷차림과 색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색을 입느냐는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옷색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차갑게 닫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색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색에는 다가가고 칙칙하고 탁한 색에는 거리를 둡니다. 이 단순한 본성을 이해하면 옷 선택이 단순히 멋을 넘어서 관계의 기술이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옷색으로 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사한 색이나 단정한 색을 입고 나가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말을 걸기 편안해집니다. 오늘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요 라는 인사 한마디가 관계를 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칙칙한 색을 고르게 되지만 그 습관은 여러분을 더 늙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귀티나는 색을 선택하면 같은 얼굴, 같은 나이에도 훨씬 젊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옷색은 거울 속의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입지 말아야 할 3가지 색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가을 여러분을 10배 귀티나게 만들어줄 한 가지 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색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 색들은 젊을 때는 나름의 개성을 주지만 노년에 입으면 얼굴빛을 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늙어 보이게 하며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존재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첫째, 칙칙한 회색 계열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이고 단정한 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혈색을 빼앗아 버립니다. 특히 잿빛이 도는 회색 니트나 셔츠를 입으면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생기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회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활기를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회색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결국 여러분을 흐리게 만드는 색입니다. 둘째, 탁한 카키색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유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얼굴빛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키색은 본래 군복색에서 비롯되어 강인하고 거친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옅어지고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카키색은 그 주름과 어두움을 더 부각시킵니다. 특히 가을철에 많이 입는 카키색 점퍼는 여러분을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겁고 멀게 느끼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강한 검정색입니다. 검정은 고급스럽고 날씬해 보이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과한 검정은 얼굴의 주름을 더 깊게 보이게 하고 피부를 칙칙하게 만듭니다. 특히 전신을 검정으로만 맞추면
사람들에게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인상을 줍니다. 검정은 포인트로 적당히 활용하면 좋지만 노년의 일상복 전체를 검정으로 채우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갑게 보이게 하고 대화의 기회를 줄이며 결국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색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따뜻함과 생기를 향합니다. 그러나 회색, 카키색, 검정색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색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옷색 하나에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인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두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왜 이 색들이 노후에는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따뜻하고 밝은 기운에서 안심을 느끼고 어두운 기운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옷색을 조금만 바꿔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는 한결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색. 회색, 카키색, 그리고 과한 검정. 이 세 가지는 젊음을 빼앗고 인간관계에서 존재감을 잃게 만드는 색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이번 가을 여러분을 10배 고급스럽고 귀티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색은 인간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옷색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하고 차갑게 닫아버리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색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밝고 따뜻한 색은 인간의 뇌에서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탁하거나 어두운 색은 경계와 거리감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같은 얼굴이라도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외양은 내면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였습니다. 옷색은 바로 그 태도의 첫 신호입니다. 나를 단정하고 품격 있게 보이게 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베이지나 네이비는 상대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심리학적 실험에서도 네이비 정장을 입은 사람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더 믿음직스럽게 평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잿빛 회색이나 탁한 카키는 무의식적으로 피곤함과 나약함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색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는 것입니다. 옷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기 전에 상대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색이 주는 본능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탁하고 어두운 색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아는 것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옷색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품격을 드러내는 색을 고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색은 그 작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품격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어떤 색은 사람을 귀티나게 만들고 어떤 색은 늙어 보이게 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본성에 뿌리내린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이번 가을 여러분을 10배 고급스럽고 귀티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색은 단순히 세련됨을 넘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색의 계절입니다. 나무는 붉게 물들고 공기는 한층 깊어지며 옷차림 역시 계절의 무게를 닮아갑니다. 이 계절에 어떤 색을 고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을 여러분을 10배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색은 무엇일까요? 바로 와인색, 카멜색, 네이비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더해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열어주는 색입니다. 첫째, 와인색입니다. 붉은색 계열은 젊음을 상징하지만 그 중에서도 와인색은 절제된 열정을 표현합니다. 짙고 깊은 와인색 스카프나 가디건 하나만 걸쳐도 얼굴이 환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와인색 포인트는 나는 여전히 활력 있고 세련되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힘을 갖춘 색, 그것이 와인색입니다. 둘째, 카멜색입니다. 가을의 햇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자연스럽고 따뜻한 기품을 줍니다. 검정 코트 대신 카멜 코트를 걸쳐 보십시오. 표정이 훨씬 부드럽게 보이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카멜색은 나이든 피부톤과 조화가 좋아 얼굴의 잔주름을 감추고 차분한 매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품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셋째, 네이비색입니다. 파랑의 한 계열인 네이비는 신뢰와 단정함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검정보다 부드럽고 밝은 파랑보다 품격이 있습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모임에서도 네이비 정장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노년의 일상에서도 네이비는 차갑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셔츠, 바지, 재킷 어디에든 어울리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색은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힘입니다. 와인색은 생기와 활력을 주고 카멜색은 따뜻한 품위를 주며 네이비색은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 색을 입은 사람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신뢰를 얻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옷은 침묵 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사람들이 어떤 색에 끌리고 어떤 색에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따뜻한 색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차가운 색은 거리를 만들곤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옷장에 이 세 가지 색을 반드시 채워두는 것입니다. 와인색 스카프 하나, 카멜색 코트 하나, 네이비 재킷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품격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은 회색, 카키, 과한 검정 대신 와인, 카멜, 네이비를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옷색 하나가 단순히 멋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옷을 입지만 그 선택 속에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내 마음가짐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 속에는 내가 어떤 옷을, 어떤 색을 고르는지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습관이 쌓여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옷색과 성격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따뜻한 색을 즐겨 입는 사람은 대체로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탁하거나 어두운 색만 고르는 사람은 닫혀 있고 우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입는 옷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가 어떤 색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이비 한 벌로 단정하게 준비한 모습은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칙칙한 회색 옷차림은 나는 지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깁니다. 상대는 말 한마디 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색이 불러오는 본능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카멜색은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깊은 와인색은 상대에게 생기와 활력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색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기운이 나는 색에 끌리고 차갑고 탁한 색에는 거리를 둡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옷색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색은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두운 색만 입으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밝고 따뜻한 색을 입으면 마음이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스스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른 습관의 무게를 짊어진다. 옷색도 그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무심코 택한 색이 결국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 수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옷색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주는 흔적을 옷색이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름을 부각시키는 색이 있고 오히려 표정을 밝히는 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지는 이 작은 색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색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색이 단순한 유행이나 멋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태도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언제나 빠르게 결정되고 그 중심에는 옷색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색이 있었습니다. 첫째, 잿빛 회색. 둘째, 탁한 카키색. 셋째, 과도한 검정색.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얼굴빛을 가리고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편하다고, 무난하다고 선택한 색이 여러분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 가을에 여러분을 10배 더 귀티나게 만드는 색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인색, 카멜색, 네이비색입니다. 와인색은 절제된 생기를 주고 카멜색은 따뜻한 품격을 더해주며 네이비색은 단정함과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색은 단순히 옷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작은 옷색의 선택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상대에게 편안함과 존중을 전하는 색을 입는 것이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지혜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색깔에 대한 본능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불러오고 칙칙한 색은 본능적으로 피로감을 줍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옷장에서 이 세 가지 색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와인색 스카프 하나, 카멜색 코트 하나,
네이비 재킷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품격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오늘 이야기한 옷색의 선택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작지만 현명한 이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귀티나고 품격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 설 때 무심코 집어드는 색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을 밝히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색을 고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을 즐겨 입으시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색을 무심코 입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이번 가을의 빛깔처럼 따뜻하고 귀티나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품격 있는 색으로 빛나길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